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거는 객관식 시험의 찍기 신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 1차 시험을요, 운으로 붙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시험을 충분히 학습하고 우리는 2차까지 붙어야 되잖아요. 1차만 붙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충분히 학습을 하면은 2차 시험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1차 시험을 운으로 대충 붙으면은 2차 시험이 빡세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2차 시험, 1차 시험을 접수를 했고 이미 접수한 이상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공부를 좀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이라도 찍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사회조사 분석사뿐만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국가 자격 시험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보신 다음엔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이렇게 좀 연결되는 다른 시험들을, 국가 자격 시험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때에도 다 똑같이 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비법 아닌 비법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객관식 시험의 시험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 시험 효과죠. 시험 효과에 능통하신 분들은 좀 아실 그 내용들인데 혹시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찍기 신공, 주로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유형 1. 4개의 보기 문항 중에서 서로 배치가 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답은 그들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제가 깁니다. 어느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휴식 시간을 20분으로 정했는데 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전체 종업원 1000명 중에서 25명을 조사한 결과 T분포겠죠. 일단 T분포고요. 평균 휴식 시간이 22분이고 표준편차 3분으로 되어 있다. 이때 가설 검정에 대한 결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를 해가지고 루트 1000분의 n이 25죠. 5분의 뭐 s 표준편차 3분의 x바 22 빼기 2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t값을 구한 다음에 이 t값이 나온 게 이거보다 작니 틀리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지는 계산도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걸 까먹을 수 있잖아요.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냐? 쭉 이렇게 보죠. 자, 검정통계랑 t가 1.71보다 작음으로 규명가설을 기각한다. 검정통계와 t가 크므로 채택한다. 이 두 가지는요, 뭐냐면은 얘보다 작으면 당연히 기각하고 얘보다 크면 당연히 채택하죠. 둘이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둘 다 맞아도 문제가 없고 둘 다 틀려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3, 4번을 볼게요. 종업원은 실제 휴식 시간은 규정 시간보다 20분보다 짧다고 할 수 있다. 20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다. 볼게요. 얘가 맞으면 얘가 틀려야겠죠. 얘가 틀리면 얘가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보면 1, 2, 3번이 모두 맞고 4번이 틀릴 수 있죠. 1, 2, 4번이 맞고 3번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은 뭐 중에 하나겠어요? 답은 3, 4번 중에 하나겠죠. 이해하시죠? 1번과 2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1번과 2번과 3번이 같이 갈 수가 있고 얘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4번이 답이겠고, 1번과 2번과 4번이 같이 가고 하나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 4번 둘 중 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찍었으면은 찍기 확률은 25%인데 이렇게 하면은 50%로 올라갔죠. 문제 막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못 풀겠다, 뭐 자꾸 풀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으면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 라는 게 1번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4개의 봉기 중에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범위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답이다. 남녀 간의 내용 분석 코딩에서 현재적 내용이 아닌 것은, 현재적 내용이 뭐야?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뭔 현재적 내용은 뭐지? 책에 보면 나와요. 수업 시간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일단 모르겠고 한번 보시죠. 포옹, 손잡기, 팔짱, 치단 정도. 자, 보시면 포옹, 손잡기, 팔짱은요 다 비슷비슷한 행위잖아요. 뭐 이렇게 몸으로 뭔가 하고 터칭을 하고 이런 행동인데, 친한 정도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다른 범위가 다른 개념이죠. 범위가 다른 개념이니까 이럴 때 아닌 것이라면 4번이 답인 거죠. 이해하시죠? 현재적 내용이 모르더라도 우리는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3번. 단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쓴 답안이 높다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엔 유독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먼 것은, 그러니까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는 3과목 같은 경우엔 틀린 것, 옳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1, 2과목은 가장 먼 것은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특징에 모두 맞을 수도 있어요. 모두 맞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닌 것은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집단조사는 집단을 조사한 연구한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데 제일 단정적으로 썼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 맞는 건데 이렇게 굳이 단정적으로 썼다는 거는 이게 명확하게 답이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명확하게 답이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요. 내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는데 얘보다 얘가 더 거리가 먼데요? 얘도 맞는데 얘가 좀 더 맞는데요? 라고 하는 그 시비에 휩싸리는 것 자체가 되게 싫습니다. 무슨 그 문제 잘못해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오고 이의 신청 들어오면 내가 또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돼서 그냥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자, 표와 함께 제시된 계산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다른 칸의 것을 참조한다. 잘 모르잖아요, 이거. 잘 모를 때 이거 제가 엄청나게 많이 외우라고 했던 건데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이게 무슨 표지? 라고 모를 때 왠지 2 더하기 25는 27이잖아요. 42 더하기 이거는 127이겠구나. 129겠구나. 라는 거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얘는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니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고 일단 얘 더하기 얘니까 얘는 몇이야? 129.5 42는 5, 7 그러면 87.5죠? 8.5니까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니은은 우리가 못 구한다 하더라도 87.5니까 역시 확률을 50% 올려서 둘 중에 하나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계산 공식을 모를 때는 문항을 보고 대략 값을 잡아본다. 합니다. 보시죠. 기존 금연교육을 받은 흡연자 중 30% 이하가 금연을 한 것으로 알려있다. 어느 금연단체에서는 훨씬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은 3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H0가 P가 0.3보다 작은 거고 H1은 P가 0.3보다 큰 거죠. 그랬을 때에 H1에 대한 강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X를 20명 중 금연한 사람의 수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이다. 그러면 얘는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기존에 0.3% 이하였는데 우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0.3보다 크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거는 훨씬 낫다. 라고 하면은 지금 20명이잖아요. 20명 중에 몇 명 이상 해야 이제 이거보다 나을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명 중에 기존의 프로그램 하면은 6명 정도가 금연을 했네요. 근데 우리께서 낫다고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5명, 6명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6명보다 나아야 되는데 5명, 6명으로 되겠어요? 7명, 8명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좋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근데 이건 찍는 건 나름인데 최소한 몇 명 이상인가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이제 그래도 선택 두 개를 없앴잖아요. 그럼 우리는 50%로 또 높아졌다라는 게 찍기 신공입니다. 자,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전체 순서를 다 맞추기보다 한두 개만 맞춰도 답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순서 정하는 거 은근 어렵다고 했죠. 되게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순서를 다 외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맨 처음 시작, 맨 끝, 그다음에 중간에서 뭐가 선후 관계 한두 개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었죠. 그 얘기거든요. 자, 질문지 작성 과정의 순서를 묻는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질문 내용의 결정, 질문 형태의 결정, 질문 순서의 결정.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이겠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문 순서, 질문이 없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이게 이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의 결정이 먼저일까요? 순서의 결정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순서가 더 나중이겠죠. 질문 내용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질문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쉬운 건 앞으로 한다. 포괄적인 걸 앞에 하고 개괄적인 걸 뒤에 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주의, 니은보다 더 주의에 와야겠죠. 질문 형태 결정하고 내용 결정은 뭐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맨 앞에 오고 얘랑 얘랑 중에 얘가 더 뒤에 온다라는 걸 보면은 얘가 맨 앞에 오니까 이거고 얘가 리을이 니은보다 뒤에 있는 거, 리을이 니은보다 뒤에 있는 거, 얘는 다 뒤에 있네요. 그럼 답은 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덜 헷갈리죠. 두세 개 정도만. 자, 이거는요, 개념은 좀 아는데, 실제로는 저거 구하는 게 어렵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계직선 구하는 법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꽤 오래 다루었어요. 최소제곱법 해가지고 뭐 SSX분의 기억하시나요? 뭐 이렇게 구하는 법. 근데 이거 구하는 법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내지는 그래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귀분석이 뭐예요? 회귀분석이 이렇게 좌표상에서 3, 12, 4, 22, 5, 32, 그 다음에 3 또 22 해가지고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얘들하고 선을 그었는데 요 차이가 제일 적은 게 회귀분석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회귀분석의 우리가 그 정의였죠. 근데 이거 하려면 SSX분의 SSXY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겠다 라고 하면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자, 뭘 넣어볼까요? 일단 3하고 5보다 4를 넣어보죠. 4를 넣어봤을 때 4를 넣으면 왜냐하면 또 4니까 30 빼기 6 4를 넣었을 때 30 빼기 6이니까 24가 되겠죠. 얘 넣어보면 4를 넣으면 36 다시 4하고 36이 되겠죠. 얘는 4를 넣으면 4, 2, 3은 60, 54.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2, 3은 60, 4하고 60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이때 얘가 22잖아요. 22가 우리 회귀선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값을 넣었더니 24고요. 얘는 36이고 60이고 54예요. 제일 가까운 거 뭐죠? 제일 가까운 거 이잖아요. 이거는 회귀분석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 계산 공식을 모를 때 쓰는 건데 이해하시죠? 뭐 말인지? 36이나 60이나 54보다 얘가 회귀선에 더 적합한 선인 거고요. 혹시 뭐 4가 아니면 다른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숫자 5 넣어볼까요? 5를 넣는다. 5를 넣으면 이거 좀 복잡해지죠. 4분의 150 빼기 6 하면 2, 75, 한 37 빼기 6이니까 한 31 정도. 5를 넣었을 때 한 31 정도입니다. 얘는 5를 넣었을 때 100, 아까 대충 37이라고 보고 37 더하기 6은 43. 얘는 5를 넣으면 150 나누기 2니까 75 빼기 6은 5를 넣었을 때 69. 얘는 75 더하기 6은 81. 얘도 볼게요. 5를 넣었을 때의 y값은 32거든요. 우리는 32에 제일 가까운 그 선을 추정한 거잖아요. 얘는 지금 31이죠. 얘는 43, 81, 69. 그쵸. 요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면 못하는데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오히려 정석으로 푸는 것보다 회귀분석의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문제에서 좀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4개 중에 그냥 찍으면 25%인데 한두 개 이렇게 소거를 하면은 5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당연히 베스트는 우리가 시험을 충실히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특히나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2차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이제 충분히 좀 해놔가지고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혹시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진짜 모르겠고 그랬는데 합격은 해야겠고 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를 익혀 놓으시면은 꼭 뭐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 다른 시험에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도 그럭저럭 좀 어느 정도의 점수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약간 시험 그 과목 중에서 좀 이렇게 머리 식힌다고 보시고, 혹시 나오면은 혹시 시험 문제에서 진짜 모르는 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뭐 합격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봤고요. 남은 시간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다르시겠지만 수험 기간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